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후원도면 리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용자 시리즈를 디자인을 한 두 분 있었습니다. 바로 크림빵님과 액대님이죠. 근데 크림빵님은 모델링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아직 나오질 않았죠. 도면이 나오지 않았고, 액대님은 4종만 공개를 했는데 그 4종이 최근에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액대님 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오늘은 그 4종 중에 두 가지, 다가넥스와 그리고 라이트가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종을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또 차근차근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가넥스입니다. 다가넥스 글쎄요, 가운데에 지구 디자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운데에 사실 이 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지금 모델링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없죠. 이 모델링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가슴에 지구가 없으면 다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델링 상태에서는 뺐었지만, 안 했지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에서는 없어도 실제 페파쿠라에서는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다간도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다간 X라고는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모델링인지 디자인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정이 되거나 다른 바리에이션이 나올 거야 뭐 이런 꿈은 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최근에 발표된 반다이 측에서 발표된 디자인에서 거의 흡사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싶은 바로 그거, 고정형 모형이에요. 그래서 팔 정도나 다리 정도는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그게 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 고정형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액션 자세는 특별히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자 시리즈의 데칼은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추가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설정을 좀 깊게 알거나 이러면은 뭐 데칼링이라든지 뭐 매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를 일러스트에서 더 하면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저의 그 짧은 지식 때문에 그걸 추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다가넥스를 살짝 진행 중입니다. 라이브에서는 아마 보셨겠지만 이거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어떤 디테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봐서는 이 모형에서 추가될 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PDF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추가할 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다간 X에 바로 PDO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PDO의 전부. 굉장히 단촐하죠. 사실 HSSD 시리즈만 해도 머리, 팔, 다리, 몸통 이런 식으로 뭐 PDO가 여러 개 분할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50cm급 모형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다가넥스의 PDO의 양은 팔 한 짝 정도? 팔 한 짝에서 많이 해봤자 다리 한 짝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머리를 분할을 하고 이것저것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나로 다 봐도 될 것 같다. 제작을 할 때 하나만 띄워놓고 제작을 하는 게 은근 편하기도 하거든요. 팔보다 다리보다 몸통보다 머리 보면은 너무 이제 여러 개를 켜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하나가 그런 점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 덩어리라도 충분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역시 가동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동이 없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림빵님이나 아니면 ER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팔이나 다리를 관통하는 관절이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거의 막대기 같은 부품을 하나 툭 만들고, 아니면은 이거 꿰뚫는 부품 하나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에떼님은 그렇지 않고
부품 자체를 분할을 했습니다. 보시면 부품 자체의 분할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무릎이 보이죠. 보통 ER 시리즈나 다른 크림빵님에 보면은 여기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통으로 하나로 된 뼈대가 쭉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이게 뼈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게 만들게 되면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무릎부터 해서 이렇게 뭐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쭉 내려와서 좀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식의 디자인은 확대를 해서도 이 하중을 잘 견디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무난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사람이 다리를 쭉 펴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펴진 느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통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부분을 추가를 하다 보면 디자인을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어색한 다리 펴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각조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부품 하나만 덩어리로 엄청 커지기 때문에 확대가 힘들어질 경우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떼님은 부품 자체에 조각조각을 해서 이 부품은 덩어리로 하나로 되어 있죠.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릎도 여기서 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직관적이라서 이 덩어리를 만들고 저 덩어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합치면 끝, 이렇게 편하게 진행이 되는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을 때는 먼저 가운데를 만들고 끼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합체를 해가면서 해야 좀 편한 그런 방식도 있는데, 아무튼 만드는 순서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덩어리로,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확대를 하게 되면 이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모형은 확대보다는 축소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없을 때 두 가지 방식, 뭐 두 가지라기보다는 뭐 디자이너별 방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형이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가넥스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덩어리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난이도가 좀 있다. 은근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 칼 손잡이를 보고 와, 이거 전부 분할이야? 야, 몇 개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이거는 한 덩어리인데,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특히 머리 쪽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종이를 써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머리 쪽이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이 다리, 여기도 제가 만드는 방식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조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각을 이어붙이는 게 약간 어려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쭉쭉 쉽게 진행이 됐고요.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5일이 걸렸거든요. 5일이 걸렸으면 말 다 했죠. 쉽게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딱히 어려운 부분, 좀 난해한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백팩과 칼이 남았지만 해봐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제가 진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지만 여기 가운데 지금 지구를 안 했죠. 지구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규어 영상에서 있다고 했죠. 지구 부분이 이렇게 분할이 아주 원형으로 동그랗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채팅창에서 이게 공개가 되자마자 야, 저 지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야, 구슬을 하나 끼워 넣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도면대로 만드는 게 제일 고민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도면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모로 이 부분을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트 가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트 가인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용자 메카닉 순위표를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인기 투표 순위표를. 거기서 1등이 마이트 가인이더라고요.
가슴에 MG 들어가 있는 뭐 새말고 아무튼 그 마이트 가인이 굉장히 일본 쪽에서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던데 와우 굉장한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마이트 가인은 진행할 계획은 없고 지금 마이트 가인은 글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데 전개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4대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4대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 왜 그런지 PDO를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O인데요. 일단은 백팩이 굉장히 좀 단촐해요. 그래서 장수는 이 마이트 가인이 제일 적었습니다. 18장밖에 안 나왔고 토지 제외하고 18장 정도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장수가 적었다. 그래서 장수가 적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난이도 높은 부분이 역시 머리. 머리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파이프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다양하게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난이도를 좀 높여준다. 특히 머리 쪽에는 아까 그 지구, 다간의 지구 같은 게 여기에는 2개나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 은근히 까다롭죠. 그리고 더 머리 아프게 하는 부분은 역시 가슴 앞에 MG 써있는 이 부분도 은근히 이 전개 자체가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짝 어려웠다. 그리고 저 어깨 부분에 이 철도를 만드는 것도 제가 최대한 분할을 했거든요. 여기 이 부분 음색까지는 분할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분할은 일단 했는데 이 분할을 너무 자잘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문짝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문이나 이런 신간센이죠? 양쪽에 있는 이 디자인 다른 이 둘의 어떤 난이도가 좀 높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뭐 다리 쪽 아까 말했던 열차에 들어있는 부분이 다 어렵네. 열차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고는 역시 이 칼이었습니다. 칼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면서도 이게 어려웠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 붙여야 되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단점이 조각을 많이 만들면 쉽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렇게 이어 붙일 때는 단차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트 가인이 은근히 복병이다. 장소는 제일 적은데 은근 복병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도전을 하실 때 보면 마이트 가인은 조금 천천히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는 그 어떤 과정 속에 있어서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있거나 어렵거나 이런 방식은 좀 없습니다. 다만 요런 게 있어요. 이 4대가 거의 디자인 흐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방식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4대를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왠지 손은 4개니까 8개를 만드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반복 작업 같은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커트라든지 주먹 이런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이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색깔을 이렇게 보통 이제 지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건담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다 뭐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최근에 빌드 파이터스다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용자 시리즈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용자 시리즈는 그 다간이면 그 다간이에요. 마이트 가인이면 그 마이트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컬러링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걸 진행하면서 컬러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빨강, 파랑, 노랑인데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느낌에 저는 이제 일단 모델링 기준으로 했으니까 모델링 기준의 컬러링을 선택하는 거,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 마이트 가인을 봅시다. 보게 되면 마이트 가인 이거 그냥 파란색으로 만들면 왠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제가 이렇게 직접 보는 방향이라면 잉크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컬러링도 비슷할 겁니다. 잉크 쪽으로 가야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회색과 검정색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이 검정색과 프레임 느낌이 분할이 가겠죠.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이것도 가슴 부분의 MG, 우리가 많이 쓰는 금색 종이가 뭐죠? 그렇죠, 오로지죠. 저도 이거는 오로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트가 있는 오로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종이 자체 컬러링이 오로지보다는 슈퍼골드 쪽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오로지처럼 너무 화사한 종이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선택에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종이 선택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되도록 커팅기를 이용을 해야 뭔가 제대로 된 컬러링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제작에서 좀 더 어렵다, 뭔가 좀 선택부터 약간 고민이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어떤 설정이나 그 모형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면 뭐 쉽게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아무래도 팬의 입장이라면 그 마이트 가인을 좀 더 추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있어서 이런 고민이 들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용자 시리즈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어려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트 가인과 다간 X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에떼님의 이 용자 시리즈는 제가 평점을 놓지 않겠습니다. 평점을 놓지 않을 예정이고요. SD 다간이라고 지금 올려져 있죠. 여기 보시면. 그런데 저는 SD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비율 자체가 SD의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비율 자체가 SD의 느낌이 많이 없고, 뭐 최근 페이퍼 크래프트 쪽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SD가 많이 유행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머리 크고 좀 더 몸이 작아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SD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서 그냥 용자 시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크래프트에서는 뭐 리얼 비율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용자 시리즈라고 부르고 싶고, 이게 독특한 이 용자만의 어떤 비율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크림빵님과도 비교했지만 그 크림빵님의 스타일하고 또 다른 느낌, 그쵸? 또 다른 느낌이라서 제가 또 다간엑스의 실물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지 시리즈하고 또 다른 느낌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것만의 어떤 독특한 느낌이 좀 더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SD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간엑스와 마이트 가인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두 모형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 남았죠. 킹엑스 카이저하고 하이버드. 하이버드. 킹엑스 카이저 하이버드. 그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아무튼 이 두 가지도 다음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브리바디스 페이퍼에 가시면 후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후원을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후원을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를 많이 사랑해주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매주 화목 토일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